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수학 선생님 달수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과제 어떻게들 제출하고 계신가요? 과제 양이 많지는 않은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칭찬받으면서 과제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학생들이 과제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방송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데 과제를 너무 잘 제출해 주어서 선생님이 힘이 납니다. 어제 과제 제출한 걸 보고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10초만 이 학생들 잠깐 칭찬하고 가도 괜찮죠? 네, 여러분도 선생님들께 칭찬받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도 잠깐만 칭찬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화면 잠깐 봐주세요. 나와라. 현민이, 종범이, 유빈이, 준호, 민구, 찬이, 범준이, 성무, 유연이 이 친구들 과제 너무 잘해주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칭찬, 응원 날리고요. 자,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도 선생님 우리 학교는요. 저는 선생님한테 과제 제출 못해서 이렇게 화면에 못 뜨는데 너무 아쉬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다른 선생님, 여러분의 선생님께 칭찬 듬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화면 보면요. 지난 시간에 아마도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다항식의 곱셈의 1번과 2번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빠르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요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 1번 공식 어떤 공식이었었냐면 분배 법칙하고 도형의 전개를 통해서 제곱식을 전개했었잖아요. 1번 공식은요. a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제곱이 있는 식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부호가 같은 경우 있었고 부호가 다른 경우 있었죠. 가로와 안이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양수로 전개했었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양으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런데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은 어떻게 했었느냐? 합차 공식은 더해지고 빼졌다라고 기억할 수 있지만 합차 공식은 두 쌍. 곱해져 있는 두 개의 곱의 덩어리가 부호가 같은 것 한 쌍, 부호가 다른 것 한 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같고 다른 것이 한 쌍씩 존재하면 합차 공식이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것의 제곱 빼기 부호가 다른 것의 제곱이었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잘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재미는 있었는데 아니 재미있다기보다는 잘 알고 있었는데 좀 말이 빨랐다라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좀 말이 빨라지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기 채팅창에 남겨줄 수 있죠. 우리는 멀리 있죠. 그렇죠? 멀리 있지만 가까운 사이잖아요. 채팅창으로. 그러니까 오늘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 갈게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다고 해서 선생님이 예제 문제 몇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가실 건데요. 일단 방콕 문제 보죠. 자, 방콕 문제는요. 달수하고 나리가 식을 전개했습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보라고 했죠. a-2b의 제곱을 전개를 했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요? a제곱은 잘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마이너스는 잘 전개를 했어요. 그런데 2b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라고 전개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죠? 플러스. 따라서 2b제곱을 바꿔주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제곱에 마이너스. 자,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을 했어요. 자, 개수는 개수끼리. 그래서 2 곱하기 2. 그래서 4가 되고요. a 곱하기 b에서 마이너스 4ab 플러스 얘는 플러스니까요. 4b 제곱이 나와야겠죠.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리가 전개를 했는데 나리도 전개를 했는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x제곱이고요. 3의 제곱이고 가운데에 부호가 같기 때문에 2 곱하기 x하고 3은 다 친한 사이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3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항이 빠져 있죠. x의 항. 그래서 x의 항까지 더해 주어야겠습니다. 6x죠. 식을 바꾸게 되면 x제곱, 그렇지. 6x 플러스 9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수업과 관련된 채팅이 많이 올라와서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세 문제 준비했어요. 제곱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두 문제 준비했고요. 하나는 합차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준비해봤으니까요. 우리식대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주어져 있는 문제 볼게요. 예제를 보니까요. 두 개의 부호가 어떻습니까? 같지요. 음인지 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음이냐 양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예요. 자,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모두 뭐로 전개될까? 양으로 전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양으로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5, 2 루트 5의 값은 제곱이 붙어서 2 루트 5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2하고 2 루트 5하고 루트 2는 친하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루트 2 루트 5 곱하기 루트 2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트 2의 제곱으로 전개가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 루트 5의 제곱이 되겠네요. 또요, 루트 2의 제곱은 루트가 다 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2 곱하기 2 계산할 수 있고 루트 5 곱하기 루트 2 무리수끼리 계산할 수 있죠. 끼리끼리 우리 지난 단원에서 했었죠. 그럼 계산은 2 루트 5의 제곱은 20이고요.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겠네요. 가운데 계산하면 4 루트 10으로 계산되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이 되므로 따라서 22 플러스 4 루트 10. 여전히 빠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포인트만 잡고 가는 거니까요. 한 번 더 돌려서 보기.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까 문제랑 좀 다른 게 뭐가 있죠? 가운데에 있는 부호의 값이 어때? 플러스야. 즉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반대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가운데 있는 2ab,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것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해보죠. 자, 2 루트 5의 제곱 나왔죠? 루트 2의 제곱 나왔습니다. 가운데 부호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그랬죠. 따라서 2 곱하기 2하고 2 루트 5하고 루트 2는 모두 다 친한 사이니까 곱해져가지고 계산하면 아까 계산과 같습니다. 2 루트 5의 제곱은 2를 두 번 곱해서 4가 되고 루트 5는 제곱해서 5가 되죠. 그렇죠?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고요. 마지막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루트 10 아까 했으니까 자, 유리수끼리 계산하고요. 무리수 남겨두면 22 마이너스 4 루트 10 되겠죠. 좋아요. 좋아.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문제 주어지면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2 루트 5하고 마이너스 2 루트 5는 같은 부호. 마이너스 루트 2하고 플러스 루트 2는 다른 부호. 자, 같은 부호 한 쌍, 다른 부호 한 쌍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공식일까? 합차 공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합차 공식은 부호가 같은 것의 제곱에서 부호가 다른 것의 제곱을 뺀다고 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2 루트 5의 제곱에서 뭘 빼지? 루트 2의 제곱을 빼면 된다. 따라서 계산하면 2 루트 5의 제곱은 20이었고요. 루트 2의 제곱은 2였다. 20에서 2를 빼면 18이 나오겠죠. 좋아요. 준혁이 맞췄네요. 잘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복습했는데 어때요? 어려웠나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다시 키포인트만 하나 집어보고 갈까요? 어떻게 했다고? 제곱식하고 합차 공식 배웠는데 제곱식은 부호가 같으면 모두 다 양으로 나온다고요.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가운데에 있는 앞에와 뒤와 이끼리 곱한 녀석의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다고 했었죠.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거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곱셈을 나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1번과 2번을 했기 때문에 3번과 4번 공식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화면에 보면 어떻게 될까? 자, 다항식의 곱셈 3번과 4번입니다. 3번, 4번은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를 전개하라는 문제일 거거든요. 자, 요거 전개를 해보면 일단은 x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단원인 방정식에서 꼭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요걸 잘하면 방정식근을 잘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전개해 볼게요. 일단은 전개하기 전에 얘 보니까요. x 앞에 개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x 앞에 개수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얘네를 전개를 어떻게 할까? 지금은 잠깐 맛만 보고 갈게요. 자, x끼리 곱할 거고요. 상수끼리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나왔고 상수끼리 a, b를 곱했고요. 중간에 있는 이 x 앞에 있는 개수값이
플러스네요. 상수끼리 플러스한 것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죠. 두 번째는요. 자, x끼리 곱합니다. ac x제곱이고요. bd 상수항끼리 곱하면 bd가 나옵니다. 그런데 x 앞에 있는 이 계수의 값이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느낌상은 a와 d 먼 것끼리 곱하고 b와 c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더했네요. 그쵸? 자,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 맞아.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빠르고 어렵고 너무나 어색하고 하기 싫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1, 2번에서 경험한 것처럼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 이것도요.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손으로 풀어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전개할 수 있다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전개하고 기억하는 것까지 아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총 5가지 개념을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5가지 개념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5개 개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키워드를 합과 곱으로 잡았어요. 합과 곱이 무슨 뜻이냐? 자,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전개해 보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x 제곱, x는 x끼리요. 그렇죠? 그리고 x하고 b하고 곱하니까 bx 나왔고요. a와 x를 곱하니까 ax 나왔고 a 곱하기 b를 하면 ab가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앞에 있는 이 bx와 ax는 동류항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동류항 계산은 계수끼리 계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x제곱 쓰고 x 쓴 다음에 x 앞에는 뭐가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로 쓸 수가 있다. 또요. ab는 그냥 한번 써보죠. 그랬더니 ab 나왔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를 하라고 했는데 전개하는 식을 실제로 전개를 해보니 지워볼게요. 전개를 해보니 얘는요. 마치 뒤에 있는 상수가 더해져서 x 앞에 와 있고요. 뒤에 있는 상수가 곱해져서 뒤에 와 있는 것처럼 전개가 됐죠. 실제로 그렇게 전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계속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x 앞에는 더하고 x 뒤에는 곱한다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두 개를 합해서 x 앞에 쓰고요. 두 개를 곱해서 뒤에 쓴다. 그래서 합과 곱으로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입니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곱하라 라고 했죠. 계속 그 채팅창에 선생님이 답을 줄 기회를 안 주니까 답할 기회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선생님이 조금 더 늦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요. x끼리 곱하니까 x제곱이에요. 그리고 그 x제곱 아래는 x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나올까? 상수항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x제곱, x 그리고 상수항이 뭐 나올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x제곱은 그대로 두고 합한 값이니까 1과 마이너스 3을 합한 값, 그리고 1과 마이너스를 곱한 값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1 빼기 3이니까 동호 잘하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예제 문제입니다. 자, 곱셈 공식을 통한 식을 전개를 했는데 맙소사 그동안 계속 상수항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y값이 나와 있습니다. 저 이렇게 y값 나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할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익숙한 방법대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x제곱 쓰고 합쓰고 곱 쓴다고 그랬죠. 따라서 x제곱과 x라고 일단 씁시다.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x제곱 x 쓰시고 x 앞에 뭐 쓴다고? 그래, 두 개를 더한 합. 상수항처럼 취급되는 2y와 3y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3y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합하기만 하면 돼. 뒤에는 곱해서 써준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3y를 곱해주면 된다. 자, 이제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동류항 계산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3y는 개수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5y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3y를 곱하니까 y는 거듭제곱.
그쵸? y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플러스 6y가 된다. 6y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올 만해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해볼까? 이때 하나만 더 하고 가자. 자, 여기 yx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계속 x제곱, x 두 개 곱해져 있는 것, x 하나 곱해져 있는 것, x 안 곱해져 있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걸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학에서는요. 계속 내림차순 정리가 많을 겁니다. 제곱이 낮게끔 제곱 그리고 한 번 곱한, 두 번 곱한 것, 한 번 곱한 것, 곱하지 않은 것. 그래서 x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고 알파벳 순서로 x, y, g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푸는 시간 한 30초 정도 줄까 봐. 한번 문제 볼게요. x-a에 x-7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1일 때 ab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B는 상수고요. 한번 구해볼래요? 좀 기다려볼까? 그 시간에 선생님 채팅창 좀 봐야 되겠다. 그래요.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과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제 성실하게 하고 계시죠? 선생님 있는 학교도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과제를 좀 올려놨는데 그 과제 제출해서 내시기 바래요. 우리 온라인 학교의 과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LMS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놓은 그 과제를 하시는 거예요. 각자 학교에서 내는 과제 있죠? 그 과제로 제출을 하시기 바래요. 그렇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잘 해서 A값, B값, C값 잘 쓰고 있습니다. 30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한번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우선 해야 될 일은 뭘까? 식을 전개하는 거잖아. 그럼 식을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고? X 앞에 개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상수항만 가지고 상수합, 상수곱으로 나타낸다고요. 자, 그럼 계산하면 X제곱하고 X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X 앞에 뭐 와야 될까? 그렇지.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7을 더한 값. x 뒤에는 뭐 와야겠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7을 곱한 값. 자,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예.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1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7a의 값이 얼마냐면 21이죠. 따라서 a의 값은 3이 나올 거고, 자, a의 값 3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7의 값이 마이너스 b이므로 a의 값 집어넣어 버리면 3 플러스 7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b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냐면 10이고요.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30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푸는데? 좋아요. 자, 다음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 했습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전개는 x의 제곱 쓰고 x 쓰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되 x 앞의 개수는 합한 것, x 뒤의 상수항은 곱한 것, 합곱으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우리요, 여러분과 나는 무슨 사이죠? 그래. 멀고 우리 멀잖아. 그런데 채팅창으로 좀 가깝게 있지, 그치? 멀고도 가까운 사이죠. 요거 기억하면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전개하겠습니다. 자, AX하고요, CX하고 일단은 곱해야 되겠죠, 그쵸? X끼리 곱할 수 있고요. 또 AX하고 D도 곱할 수 있고 B와 CX 곱하고 B와 D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곱해서 전개해놓고 나니 ACX 제곱이고요. BD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류항이 있네요. ADX 플러스 BCX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볼게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더니 결국은 X제곱 X가 남아 있고요. 자, AC는 그대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A하고 C하고 곱해서 내려오겠죠. 또 B하고 D도 곱해서 곱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X끼리 상수항끼리 곱해서 내려온 건 확실한데, 자,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X를 놔두고 개수값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AD 플러스 BC로 계산이 되겠죠. 실제로 보니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AD 플러스 BC. 자, A하고 D하고 먼 것끼리 계산합니다. 자, 먼 것끼리 A하고 D하고 먼 것끼리 곱해서 B하고 C하고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어떻게 했다? 더해줬다라는 거죠.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자, x 앞에 개수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x는 x끼리 곱해서 x제곱 내려오고 상수는 상수항끼리 곱해서 내려와. 그런데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은 먼 것끼리,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더해진다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x 플러스 1에 7x 마이너스 2. 아직도 빨라요? 좋아요. 좀 천천히 하고 있어서 사실 선생님의 속도보다 좀 느리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조금 긴장된 상태거든. 좀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좀 더 빠르다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전개 한번 해보죠.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3x하고 7x하고 x끼리 곱하니까 그렇죠. x제곱 x라고 내림차순으로 쓰고 x제곱 앞에는 3, 7, 21 나오고 상수항도 쓸 수 있겠네요.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자, 3x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9고요. 가까운 것끼리 곱하니까 플러스 7이라고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 더하기 플러스 7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9하고 7하고 계산하면 21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전개가 되었네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한 문제 더 해봅시다. 자, 2x-1에 3x 플러스 2 전개해볼게요. 자, x끼리 계산을 하면 조금 빨리 해볼게요. 6x 제곱이고요. 상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지요. 자,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하고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한다. 따라서 4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4에서 3을 빼면 1,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조금 확장시켜서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x 플러스 7과 2x 마이너스 3을 전개했더니만 얘네들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었다. 이때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시간 좀 줘볼까? 마찬가지로 한 30초 정도? 준혁이도 잘하고 있고 플라워 스프링도 잘하고 있고 TR092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도덕 시간에도 열심히 하더라고. 꺾음새는 제곱을 의미해요. 자, 어느 정도 푸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전개합시다. 일단은요, 5x 플러스 7에 2x 마이너스 3을 전개를 하면 5x와 2x를 곱했으니까요. 10x 제곱이 나오겠죠. 자, 상수항도 계산해 볼게요. 7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7이고 자, 먼 것끼리 5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죠. 7 곱하기 2, 플러스 14네요.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값이 뭐라고 했냐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a 값은 10이고 B값은 마이너스 1이고 C값은 마이너스 21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2a-3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2a-3b, C에다 각각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2에다가 A 대입하죠. B 대입하고 C 대입해서요. 따라서 계산하면 2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2까지 잘 나온 학생들 많이 있네요. 좋아요. 훌륭해요. 자, 두 번째 개념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 개념 들어갑니다. 오늘 5가지 개념 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늦어졌으니까 조금 늦어서 아마 끝날 거예요.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이 세 번째 개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형으로 알아봤잖아요. 그럼 얘도 도형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형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에서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거 계산식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6에 2에서 그래 가로는 6에 2에서 5를 뺀 거죠. 세로는요. 4에 2에서 3을 뺀 거란 말이죠. 그러면 6a 마이너스 5하고요. 4a 마이너스 3을 곱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전개합시다. 6a하고 4a하고 곱해서 얼마? 24a제곱. 자, 상수끼리 곱할까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곱하면 플러스 15고요. 자,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하고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그러면 6, 3, 18, 마이너스 18이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0이요. 자, 계산해주면 얼마? 24a제곱 마이너스 38a 플러스 5. 오,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전개하셨나요? 자, 도형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개념 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개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개념하고 다섯 번째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개념은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변형을 준다는 거는 뭔가 바꾼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의 식을 전개를 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플러스 2ab 있죠? 이 플러스 2ab를 좌변 쪽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넘기면 어떻게 될까? 넘겨보죠 뭐. 자, 2ab를 넘겼어. 이걸 우린 2항이라고 부르고 2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ab가 된다. 그러면 우변에 남은 건 뭐가 남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고 좌변은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뭘 뺀 거지? 2ab를 빼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우리는 이제는 각각 구하지 않고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라는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요. 그쵸?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그 제곱식에서 가운데 있는 2ab만 하고 끄집어냈단 말이야. 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되겠어? 자, 마이너스라면 전개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제곱만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기려면 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ab 없애줘야겠죠. 자, 없애봅시다. 2항 시켜요. 2항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냐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없어져야 돼? 마이너스 2ab가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준다. 플러스 2ab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요거 곱셈 공식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곱셈 공식 변형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의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2ab잖아. 그런데 a-b의 제곱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2ab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될 것 같으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해줘야 될 것 같으냐면 그렇지. 4를 더해줘야 될 것 같지. 그치? ab가 원래 플러스 2개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개 있었다면 4개 더 더해줘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래 2개 더해져 있으니까 4개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4개의 ab를 더해줘야 된다. 플러스 4ab. 그런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4개를 ab를 빼줘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되기 위해 마이너스 4ab를 빼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곱셈 공식 변형이요.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살펴볼게요. 자,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곱하기 b가 문제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 거냐면 a 값하고 b 값 각각 구해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겠어. 그렇죠? 물론 눈에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근데 못 구하겠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조금 아까 했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a제곱 2ab b제곱에서 2ab를 이렇게 빼는 거거든. 그래서 뺐다고요. 그렇죠? 그럼 남은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자, 이제 넣어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대입해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의 제곱, a 플러스 b가 4니까 a 곱하기 b가 3이니까 a 곱하기 b에다가 3만 대입하면 끝난다. 그럼 4의 제곱 16 빼기 6이니까 따라서 1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네, 요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곱셈 공식이 약해지면서 많이 빼기도 했었거든. 근데 문제집에 보면 이런 문제 종종 등장합니다. 혼자 공부할 때 답답하게 있지 말고 선생님 좀 해주는 거거든요. 요거 알고 있으면 나중까지 쓸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예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a-b의 제곱 구하래. 자, a-b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거를 플러스로 이용을 하려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야 되냐면 ab를 4개를 끄집어내야 마이너스 2ab가 나오거든.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b를 4개를 빼준다고. 그러면 각각의 값 대입할 수 있죠. 얼마로?
4하고 3을 대입해 줄 수 있다. a 플러스 b의 값은 4고 a 곱하기 b의 값은 3이니까 따라서 16 빼기 10이니까 4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좀 개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개념이 어려워도 한 번 더 돌려보기 하기. 자, 식을 전개하다 보면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2ab하고 마이너스 2ab 요 값을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더해줘야 되는지 어떤 걸 빼줘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돌려봐서 알아놓기.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 개념 되게 중요하니까 요것도 별표 치셔야 돼요. 자, 우리 분모의 유리화 어디선가 했었던 것 같아. 어디서 했지? 그래, 어디? 그래, 제곱근과 실수해서 유리화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때 유리화를 할 때는 분모가요, 루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었냐면, 루트의 a를 똑같은 것을 분모와 분자에 곱했었거든. 왜 그렇게 곱했냐면, 루트 a, 화면 볼게요. 루트 a의 제곱은 a로 루트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똑같은 것을 분모와 분자에 곱했었는데, 이번에는 맙소사, 분모에 루트가 2개가 나왔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래서 얘도 한번 제곱해 보지 뭐. 똑같은 걸 위아래다 곱해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똑같이 곱해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되고 루트 b를 제곱하면 b가 되고 가운데 2 곱하기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면 2 곱하기 루트 A, 루트 B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같이 쓸 수도 있고 따로따로 쓸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면 2 루트 AB로 쓸 수 있죠. 그런데 루트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웬걸 더 커지게 등장했잖아. 아, 그래서 똑같은 걸 곱해서는 안 되겠다 느낀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는 제곱식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지? 그래, 합차 공식 쓰면 가운데 게 사라지면서 A제곱하고 마이너스 b제곱만 나오니까 루트가 사라질 것 같죠.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이 유리화는 2개짜리부터는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합차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합차 공식이요. 자, 그럼 얘를 통해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c를요. 유리화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화하게 되면 똑같은 걸 곱하는 게 아니라 부호 반대되는 걸 곱한다고. 자, 부호 반대되는 거 곱할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라는 것이죠. 자, 분모 분자에 곱하면 루트 a의 제곱 빼기 루트 b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므로 따라서 계산하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고 분모는 c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그대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c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로 유리화 됐네요. 즉 분모가 무리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 어려운 게 사실이야. 지금 이걸 알아듣고 있는 건 인공지능밖에 없어. 그러니까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봐야 돼.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니까 루트 5 플러스 루트 2분의 2야. 얘를 유리화하래. 유리화는 뭐라고? 분모에 무리수가 남지 않는 거야. 그럼 무리수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겠는데 뭘 곱해줄 거냐? 부호 반대의 것을 곱해준다 이런 얘기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이제 곱해주는 거야. 자,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곱했죠. 책벌레는 인공지능인가 보지? 이해가 되나 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루트 5의 제곱, 뒤에 거 제곱, 루트 2의 제곱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 분모는 2 곱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대로 두셔도 되고 전개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2까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좀 어떻게 어려운가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수학의 정석은 우리가 지금 푸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 그쵸? 예.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계신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요 문제 한번 해볼게. 루트 5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유리화 해라 했습니다. 자, 뭐 곱해줘야 될까? 루트 5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요, 이 2라고 하는 값은 루트 4잖아. 그치? 그래서요. 루트 5와 루트 4 사이는요. 하나 차이가 나네.
자, 하나 차이가 나는 루트끼리 있을 때는 얘네들은요.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1에서 루트 m을 곱하니까 분모와 분자에 곱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1에서 m을 뺀 것, 즉 남는 것이 1밖에 없어. 그래서 뭐가 남냐면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m이 남아. 뭔가 이상한데? 자, 봐. 루트 m 플러스 루트 m은 유리화를 시키면 그 부호 반대되는 개념만 남는다는 거지. 하나 더 해볼까? 자, 루트 m 플러스 1에서 루트 m을 뺀 것은 말이야. 뭐 남을 것 같아? 추측해봐. 가운데 부호만 달라지는 루트 m 플러스 루트 m만 남는다는 거죠. 자, 요렇게요. 그러면 루트 m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m이 된다. 자, 요 개념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생략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요거 관련된 문제 하나 풀 거고요. 일단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루트 5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건요. 루트 5에다 루트 4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에 뭘 곱하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또는 루트 5 마이너스 2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개념을 한 대로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면 바로 풀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루트 5 마이너스 2로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갈게요. 그런데 주의할 걸 루트 5와 4는 하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루트 5 마이너스 4로 계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루트 플러스 4라고 하는 건 루트 16이거든.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실제로 11분의 4 마이너스 루트 5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거 개념이 조금 어려웠는데 요 개념은요. 다음 시간에 한 문제 더 해볼 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유리화를 할 때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에 반대되는 부호가 하나 반대되는 것을요. 분모와 분자에 곱해 주는데 다만 루트와 루트 사이에 1만큼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꺾여서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이라고 하는 것이 부호가 반대로 꺾여서 루트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m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개념이 잡히고 나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단어는요. 요거 자체가 어렵고 요걸로 응용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을 많이 익히고 있을수록 방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풀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빨라지는 여러 가지 이런 팁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많이 주고 있거든.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쉬워요? 좋아요. 자, 개념이요. 오늘요. 5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항식의 곱셈 3번, 다항식의 곱셈 4번. 어떤 것이었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값을 전개하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합이죠. a 플러스 b, x의 a 곱하기 b.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들이 각각 존재할 때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할 때는 x끼리 곱해서 ac, x 제곱, 상수끼리 곱해서 bd로 쓸 수 있고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은 멀리 있는 것끼리,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해서 합한다. ad 플러스 bc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웠었고요. 하나만 더 뭐 했었어? 그래, 곱셈 공식 변형했었죠. 그렇죠? 곱셈 공식 변형에서 썼던 것은 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그 2ab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플러스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를 해줬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2ab였었다. 라는 개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모의 유리화는요. 분모에 무리수가 하나의 덩어리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2개가 있을 때는 얘네들의 부호 반대인 것들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분모에 있는 무리수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줬다. 그때 이용한 공식이 바로 합차 공식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요. 그래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계속 하고 있고 선생님도 여러분과 맞춰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다한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못다한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볼 겁니다.
이 못다한 문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조금 풀어보고요. 그리고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 인수분해도 공식이 4가지가 나오거든. 그 4가지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2번, 3번,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과제입니다. 자, 과제 똑같죠? 어떻게? 반코까지요. 그리고 교과서 소단원 문제 푸는 거 계속 복습을 하셔야 잊지 않고 손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쉬운 문제 풀어보기. 오늘 속도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좀 사실 적응이 안 됐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자, 방콕 문제 볼게요. 자, 방콕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다음 전개도에서 얘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를 서로 마주보는 면에 적혀 있는 두 1차식의 곱을 A, B, C라고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실제로 11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거 가져온 건데, 그러면 얘를 전개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체를 만들었을 때 마주보는 면이 어떤 것이 상상이 가나요? 이거 상상해 보시고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방콕 문제 풀이 하면서 선생님이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요. 초반에 마이크 안 나오는 사고도 있었고 선생님도 좀 천천히 하면서 조금 페이스를 좀 잃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잘 따라와 주었어요. 좀 오늘은 쉬웠나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사회적 거리 여전히 좀 잘 유지하시고 손 깨끗이 닦고 건강 잘 유지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날게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안녕.